자, 이제 이런 디지털 기업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이걸 제가 여기서 이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론적으로 하고 좀 딱딱하지 않게 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졸려하지 마시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요. 2016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바브 회장이, 이분이 세계경제포럼 회장이거든요. 처음 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경제포럼이 스위스 다보스라는 한적한 도시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보스 포럼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의 현재의 의제와 그리고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바브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유행처럼 쓰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의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4차 산업혁명을 제가 같이 연관시켜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디지털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용어 개념은 아니지만요. 자, 1차는 전기. 여러분, 전기기가 생각나시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요. 전기로 대표되죠. 에너지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전자입니다. 전자로 뭘 만들었어요? 컴퓨터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터넷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부터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터넷도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지만은 2010년대의 10년을 인터넷 시대라고 한다면은 2020년대의 10년은 앞으로는 AI 시대일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AI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오늘 제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AI는 쉬는 시간 10분 가졌다가 다음에 드릴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의 좀 딱딱했죠? 그래도 제 눈은 좀 부드러웠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정신없이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거든요. 저도 오프라인 강의를 5,000번 이상 했는데 온라인 강의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건 정말 고맙고요. 이 끄덕끄덕 마인드가 여러분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지금 진행자분께서 출결 체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냥 끄덕끄덕 그래 하자. 이렇게 하면 인생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걸 하느냐고 막 하는 것보다요. 그래서 오늘 출결 체크도 한번 잘 해주시고 오늘 제 강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웃으면서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까지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디지털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뭐냐? 진화가 아니라 혁명이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 산업에 영향을 준다. 농업, 광업 할 것 없이 전통 제조업까지. 옛날에는 여러분 엘빈 토플러가 3차 산업, 정보화 사이를 얘기할 때는요. 농업은 1차 산업이요. 그 제조업은 2차 산업이요. 서비스업은 3차 산업이다. 정보 서비스업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1차, 2차, 3차 구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산업이 공업, 농업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디지털에 4차 산업혁명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이 디지털이고 디지털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스마트거든요. 농업도 스마트해지고 공업도 스마트해지고 그래서 스마트한 농장을 우리 스마트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한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말하죠. 스마트 인더스트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스마트해지면은 AI를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요 우리도 스마트한 개인이 돼서 기업 큰 조직과 맞설 수 있는 생산성을 자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산업 분야에 영향을 주고 전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을 입고 1, 2차 산업이 부활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디지털을 입으면은요 부활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쉬는 시간에 구독까지 눌러주신 분이 계시는데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요 오프라인 강의 못지않게 저 나름대로 새로운 세계를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도 디지털을 입게 되면 바꿔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업의 속성이 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업 간의 경계가 산업과 산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쿠팡의 경쟁사가 우리는 네이버 쇼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쿠팡의 경쟁사가 어디가 될지 뭐 카카오가 될지 어디가 될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은행의 경쟁자는 어딜까요? 지금 은행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경쟁자는 카카오입니다. 네이버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종합금융앱에 진출을 했거든요.
이제 지금 은행에 계신 분들도 지금 계실지 모르겠는데 은행이 지금 현재 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떤 사람은 은행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금융이 없어질 것이가 아니라 은행이 없어진다. 그래서 소개해드리자면요. 2014년에 여러분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은 없어진다. 은행은 없어진다. 그런데 금융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금융이 옛날에는 은행이 금융의 대표였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금융의 대표였고 금융하면 은행이었는데 이제는 금융이 아니라도 은행이 아니라도 금융을 할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전 산업이 경계가 모호해지면은 업의 속성이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디지털 시대의 촉매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걸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모든 걸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촉매 기술은 세상에 새로운 세상으로 문을 열어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해서 촉매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촉매 기술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장은 주장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하고요. 요즘 가장 핫한 게 인공지능이죠. 아까 제가 2010년대는 인터넷 시대였다면 2020년대 10년은 인공지능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전 시간에 제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말씀드렸죠. 우리 제1교포 3세라고. 쿠팡에 3조 원을 투자했던 분이요. 이분이 쿠팡에 3조 원 투자해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면서 10배 이상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손 회장이요. 그부터 한 15년 전에는요. 중국의 알리바바에 투자해가지고 초창기에요. 무려 3,000배 수익을 올린 사람입니다. 엄청난 거죠. 비전 펀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100조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가지고 이 디지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비전 펀드 100조 원을 다 쓰고 나서 비전 펀드 2까지 나왔습니다. 이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요청해서 대통령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손정희 회장이 청와대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나 혼자 아니다. 친구 한 명 데려가도 되느냐? 청와대에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한 2, 3년 전인가요? 정확히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가 뭐냐?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 손정희 회장은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인공지능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도 인공지능이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도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그 말이 맞냐고요. 그 친구가 맞다고, 그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누구였느냐? 그 친구에게 그 말이 맞냐고 물었는데 그때 손정희 회장 친구가 맞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유명한 빌 게이츠입니다.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도 빌 게이츠도 디지털을 선도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AI를 지금 그리고 기업가들이 AI를 강조한다는 얘기죠. 그럼 AI가 정말로 인공지능 사람이 만든 최고의 지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없이 많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1세기는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가 된다는 얘기죠. 아까 소개한 쿠팡도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나오니까요. 앞으로는 우리가 집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이 데이터입니다. 나중에는요, 조금 세월이 흐르면 숨 쉬는 것도 데이터로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숨 쉬는 것도 데이터가 돼가지고 이걸 분석하면은 저 사람이 건강 상태가 어떤 것인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렸는지까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데이터 분석을 잘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중요한 게 빅데이터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지금 모으고 있고 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걸 데이터 수거 장치라고 하거든요. 그 데이터 수거 장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송수신 행위를 하는데 이 모든 게 데이터로 모아지거든요. 그럼 이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을 학습시킨다고 했는데 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모든 기업이 서버, 저장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존 같은 회사에서 엄청나게 큰 컴퓨터 정보 저장 장치, 데이터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빌려주게 됩니다. 데이터 큰 창고를 만들어서 공동 창고죠. 쓸 사람들에게 빌려주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클라우드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회사가 어딜까요? 가장 큰 클라우드 회사.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했잖아요. 이익은 절반 이상을 클라우드에서 냅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큰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MS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구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 기업,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죠.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클라우드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네이버 박스를 쓰고 있는데 혹시 네이버 박스 쓰신 분 계신가요? 이게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없이는 안 된다. 또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위해서 클라우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로봇에도 들어가고 자율주행차도 들어가고 드론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인공지능의 단계는 있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인공지능이 안 들어간 것이 없을 정도죠. 냉장고에도 인공지능이 지금 초보적인 것이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같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공지능 로봇이다. 자율주행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로봇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회사죠.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최근에 작년이죠. 버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를 엄청난 돈을 두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현대자동차가 로봇 시장에 진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근본적으로 자동차 자체를 로봇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움직이는 로봇이죠. 그래서 로봇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우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봇이 처음에는요. 서비스 로봇이 나오죠. 요즘 식당 가도 서빙하는 로봇이 있죠. 그리고 청소 로봇도 있고요. 이제는 전쟁 로봇도 생겨날 것이고 입게 되면은 힘을 내는 뭐 터미네이터까지는 아니더라도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만들어지겠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육체적인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을 때 그때 로봇을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입는 로봇이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모든 기기들이 들고 다니는 기기에서요. 이 들고 다니는 기기를 우리는 포터블이라고 말합니다. 스마트폰도 포터블이죠. 들고 다니는 기기에서 이제는 입는 로봇, 입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다. 그게 뭐냐? 웨어러블입니다. 웨어러블. 포터블에서 웨어러블로 넘어가고 나중에는 칩을 심는다 해서 임플란터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치아 임플란트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심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터블. 포터블에서 들고 다니는 기기에서 이제는 웨어러블 입고 다닌다. 뭐 웨어러블 안경처럼 쓰고 다닌다. 이제 나중에는 심게 된다. 임플란터블 된다. 이런 발전 경로를 밟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3D 프린터, 여러분 3D 프린터로 지금 작은 집까지 지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를 통해서 이제 인공 장기를 만들어내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모두 AI하고 빅데이터하고 클라우드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가상 또는 증강현실이죠.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얘기할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요. 며칠 전에 위대한 미래학자 한 분이 타계하셨습니다. 나이스비트라는 미래학자입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분인데요. 미국인이죠. 나이스빗은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21세기는 3F의 시대가 될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3F. 첫째, 1F가 필링, 감성의 시대가 된다. 지금 여러분 요즘 감성이 중요하고 공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두 번째가 피메일, 여성의 시대가 된다. 여러분 여성의 시대가 된다는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저희 집에서는 이미 여성의 시대가 됐습니다. 아마 기회 있으면 저희 집에 와서 보면 여성의 시대가 어떤 것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농담이 좀 정색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픽션, 허구, 가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스빗은 오래전에 이 픽션, 가상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가상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가상 현실을 소개할 때 제가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가상 현실에서 경제 활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교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가상 현실을 대표적으로 지금 끌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로블록스라고요. 게임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 회사 로블록스는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 무려 시가총액이 46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 로블록스는 다른 게임 회사하고는 달라요. 다른 게임 회사는 게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조 단위의 돈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로블록스는 돈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유튜브에서 우리 유튜버들이 있는 것처럼 수익을 내기도 하거든요. 이 로블록스의
활동하고 있는 게임하고 또 게임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10대 초등학생들입니다.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로블록스는 앞으로 가상세계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꿈이 있는데 이 가상세계를 요즘은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메타는 초월을 뜻하고 버스는 유니버스에서 앞에 글자를 떼서 합한 건데 유니버스는 우주란 뜻이죠. 초월한 세상, 가상의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블랙핑크 아시죠? 여자 아이돌이죠. 여성 아이돌. 이 블랙핑크에서요. 최근에 팬 사인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팬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상현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모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4,600만 명이 모인 겁니다. 물론 가상현실의 아바타를 통해서 모인 거죠. 4,600만 명이 팬 사인회에 모였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SM 엔터테인먼트라고 들어보셨죠? SM의 회장, 뭐 요즘은 총괄 프로듀서 이러는데 이수만 회장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연세가 조금 드신 분은 옛날 그 이수만 회장이 가수였잖아요. 뭐 한성이 뭐 이런 노래 있었죠. 제가 노래를 못해서 중간에 멈췄습니다. 이 이수만 회장이 SM 엔터테인먼트를 만들고 엄청나게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뭐냐면 바로 가상 세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최초로 이번에 에스파라는 그룹을 론칭하면서요. 실제 인물, 이 여성 아이돌 그룹이 4명인데 실제 인물 4명하고 그중에 중국인도 1명 있습니다. 링링이라고. 그리고 이 여성 아이돌 4명당 한 명 한 명 각자가 아바타를 한 명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바타가 4명이죠. 그러니까 현실 인물 4명, 아바타 인물 4명, 8명으로 구성된 아이돌입니다. 그중에 현실하는 인물은 현실 사회에서 주로 공연을 하고요. 아바타들은 가상세계에서 공연을 하죠. 이제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가 서로 교류하고요. 놀라운 일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수만 회장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고 하죠.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 시장이 줄어들고 이제 뭐 나이 드신 분이 많아지면 연금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이 인구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사실은 뚜렷하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수만 회장은 이런 놀라운 상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 한 명당 10명의 아바타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5억 명이라는 인구 대국이 된다. 그 5억 명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산업의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좀 이해가 어려우시지만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내가 10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명의 아바타가 가상세계에서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명품도 사고 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노는데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명이 10명의 아바타를 가지고 있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아바타가요. 가상세계에서 또 생산활동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좀 상상하기 어렵지만 가상세계의 미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세계 우리가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미래가 우리한테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역량을 그 정도로 키우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디지털적인 시각은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디지털 촉매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